날씨가 추워지면서 두꺼운 코트와 패딩 점퍼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겨울 아우터는 여름 옷에 비해 부피가 크고 두껍다 보니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겨울 옷을 잘못 관리하면 보온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모양이 변형되는 등 쉽게 옷이 망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류 소재의 특성을 파악해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두꺼운 겨울옷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패딩은 자주 세탁하면 보온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전체 세탁보다는 오염된 부분만 부분 세탁해 관리하는 게 좋은데요. 오염되기 쉬운 소매나 화장품이 묻는 목 부분은 티슈나 화장솜에 클렌징 워터를 묻혀 가볍게 두드려서 닦아주고, 오염이 심한 부분은 미온수에 중성세제를 풀어서 칫솔로 살살 문질러 손 세탁해주시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전체 세탁을 할 경우에는 테이프 클리너를 이용해서 겉면에 붙은 먼지를 제거하고 지퍼를 끝까지 채워 뒤집은 후 세탁망에 넣어 세탁하시면 됩니다. 이때 세제는 중성세제를 이용하고요. 세탁 코스는 울 코스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탈수는 최대 3분이 넘지 않게 짧게 해주시고요. 건조 시에는 한쪽으로 쏠림이 없도록 평평하게 펴서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서 완전히 건조시키면 됩니다. 건조 후에는 빈 페트병을 이용해서 패딩을 톡톡 두드려서 충전재 공기층을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겨울철이 지나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패딩 숨이 죽지 않도록 한두 번만 접어서 리빙박스나 종이 가방에 눕혀서 보관해주세요. 이때 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패딩 사이사이 신문지 혹은 방습제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요즘 많이 입는 플리스 소재의 외투는 폴리에스터 계열의 직물을 양털처럼 만든 소재인데요. 플리스 소재의 의류는 염속의 표백제 사용은 피하고 30도의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손 세탁하시면 됩니다. 세탁기를 이용하실 경우 약한 탈수 기능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옷걸이에 걸어 그늘진 곳에서 건조해 주시면 됩니다. 건조한 후 플리스 제품의 보송보송함을 살리고 싶다면 털이 엉킨 부분은 브러쉬를 이용해 가볍게 쓸어서 엉킨 털을 풀어주면 됩니다. 보관 시에는 접어서 보관하기보다는 털이 눌리지 않도록 옷과 옷 사이 간격을 두고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코트는 드라이 클리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드라이 클리닝 후 옷에 남는 기름 성분은 호흡을 통해 알레르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옷감을 상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세탁물에 비닐을 벗긴 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서 옷에 남은 기름기를 완전히 휘발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름 성분을 충분히 휘발시킨 후에는 안 입는 셔츠나 옷 커버를 덮어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니트류는 세탁하기 전에 보풀을 제거한 후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 보풀 제거기를 활용하거나 눈썹 칼을 이용해서 니트 결을 따라 밀어서 보풀을 제거하면 되는데요. 세탁 시에는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울 샴푸를 풀어준 뒤 3분 정도 담가두고요. 그 후에 손으로 조물조물 손 세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관 시에는 옷걸이에 걸어두기보다는 돌돌 말아서 보관하거나 접어서 보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니트를 입다 보면 잘못 세탁해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변형됐을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에 린스를 풀어서 30분 정도 담가둔 후 잘 헹궈서 옷에 결대로 잘 늘려주면 예전처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게 해주는 겨울철 의류. 소재에 맞게 겨울옷 잘 관리하셔서 오랫동안 포근하고 따뜻하게 입어보세요. 보통 덥고 습한 여름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식중독. 하지만 겨울철 유독 위험한 식중독균이 있습니다. 바로 노로바이러스인데요.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 활동성이 강해서 11월에서 3월까지 주로 겨울철에 급성 장염을 일으킵니다.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고
6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일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살아남을 정도로 저항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에서 2일 잠복기를 거친 후 설사와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2에서 3일 동안 증상이 지속되다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는데요. 하지만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 상태에서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탈수증이 나타날 수 있고 노로바이러스가 사라진 후에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대장염 등 장내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의 주된 감염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염된 음식과 식기류입니다. 주로 익히지 않은 조개류, 채소, 과일 등을 먹고 감염이 되는데요. 특히 어패류의 체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 굴이나 생선을 날것으로 섭취하게 되면 노로바이러스가 그대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기류를 이용해 그대로 조리할 경우 오염될 수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 노로바이러스는 60도의 온도에서 죽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더 고온에서 식기류 소독과 청결 관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한 감염인데요. 노로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는 감염되지 않는 질병이지만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 위험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의 손이 주된 감염 원인입니다. 이러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를 습관화하고 어패류는 수돗물로 세척한 후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한 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 물을 끓여 드시는 게 좋고요.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조리도구도 85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열탕 또는 염소 소독하고 조리 시 생선이나 고기, 채소 용도로 조리기구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에서는 용변을 본 뒤에는 변기 뚜껑을 꼭 닫고 물을 내리는 게 좋고요. 또한 주변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으면 접촉을 금하고 감염된 옷과 이불 등은 뜨거운 물로 세탁해야 합니다. 음식 섭취 시에는 개인 식기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노로바이러스는 한 번 감염된 후에도 재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항상 예방에 신경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기승을 부리는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잘 숙지하셔서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봄철 기승을 부렸던 황사와 미세먼지가 이제는 가을 겨울철에도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 겨울 날씨를 나타내는 사만사온에서 따뜻할 온자를 미세먼지의 미자로 대체한 신조어 사만사미까지 등장할 정도인데요.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겨울철 미세먼지 대처 방법 알아볼게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라도 실내 환기는 필수입니다. 실내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 각종 오염 물질이 축적돼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대기 이동이 활발한 낮 시간대를 이용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미세먼지 농도가 주변보다 높은 도로변 창문은 피하는 것이 좋고 환기 시간은 10분 내외면 충분합니다. 공기청정기나 공기정화용 숯, 식물 등을 활용해 환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안 공기청정기를 두거나 공기정화용 숯, 식물들을 배치해 환기 효과를 얻어보세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일 경우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호흡기, 피부 등을 보호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대처법입니다.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받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선택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마스크란 제품의 포장에 의약외품, 식품의약안전처, KF 등이 표시된 마스크입니다. KF는 미세먼지 입자의 차단 효율을 나타냅니다.
KF80 미세 입자를 80% 이상 차단, KF94 미세 입자를 94% 이상 차단, KF99 미세 입자를 99% 이상 차단합니다. 먼지, 세균 등에 오염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착용한 마스크는 재사용 금지하고 수건, 휴지 등을 덧대어 마스크를 착용하면 밀착력이 떨어집니다. 제조 후 오래된 마스크는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제조일자 꼭 확인해 주세요. 외출 후에는 즉시 미세먼지를 씻어내야 합니다. 물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세정제를 이용해 꼼꼼하게 손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수분 보충도 필수입니다. 호흡기 점막이 건조하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 보충으로 호흡기를 촉촉한 상태로 유지해주세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 알아봤습니다. 생활 속 작은 변화로 건강을 지켜주세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불가피하게 먼지를 많이 들이마시게 되는데요. 미세먼지 체내 유입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입니다. 때문에 미세먼지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세먼지에 좋은 차를 평소에 잘 챙겨 먹으며 건강 관리를 해주세요. 오늘은 미세먼지에 좋은 차 소개해 드릴게요. 목에 좋기로는 이미 유명한 모과차. 칼륨과 칼슘, 비타민C, 철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습니다. 특히 가래, 기침, 기관지염 등에는 모과차가 매우 좋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마다 꾸준히 마셔두면 좋습니다. 모과는 성질이 따뜻해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라지는 기관지에 좋다는 인삼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미세먼지에 특히 더 좋은 이유는 배 도라지차에 함유된 사포닌이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기관지를 보호하며 폐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5가지 맛이 난다는 오미자.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인데요. 성질이 따뜻해 건조하지 않아서 폐에 좋은 영향을 주는 차입니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기침과 천식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추천하는 차입니다. 대추차. 감기 예방의 천연 비상약으로 불릴 만큼 효능이 좋은데요. 비타민C가 다량 함유돼 있어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호흡기 질환과 기침, 비염에 좋아서 미세먼지 때문에 기관지나 몸속에 쌓인 유해 성분을 배출해 줍니다. 양과 음을 함께 보하게 해 체질과 상관없이 누구나 마실 수 있는 한방차죠. 다양한 한약재가 들어간 차로 기관지에 좋을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와 위장 기능 강화, 빈혈 등 다양한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을 챙기기에 정말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차와 더불어 계피라떼, 생강라떼도 미세먼지에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는 기침과 가래 증세가 완화되는 것을 돕고 각종 기관지 질환과 천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며 체온을 유지해 가장 중요한 기관지를 보호해줍니다. 맵고 쓴 생강을 라떼로 마시면 생강을 섭취하기에 더 좋을 것 같네요. 차를 즐겨 마시면 심신 안정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올겨울 따뜻한 차와 함께 포근한 겨울 나시길 바랄게요. 요즘 환경을 위해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보온, 보냉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텀블러를 소홀히 관리했다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텀블러에 음료를 담고 실온에 3시간만 방치해도 3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고 건강하게 텀블러 관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새로 산 스테인리스 텀블러에는
연마제로 사용되는 탄화규소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은 발암성 물질로 꼭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탄화규소는 주방세제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데요. 우선 식용유를 키친타올이나 헝겊에 묻히고 텀블러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냅니다. 이때 까맣게 묻어나오는 게 연마제인데요. 이후 베이킹소다로 텀블러를 문질러준 뒤 식초와 뜨거운 물을 넣고 30분 정도 기다린 후 중성세제로 세척해주면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텀블러를 세척할 때 철수세미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텀블러 안이 긁히게 되면서 그 안으로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플라스틱 텀블러를 세척할 때 식초와 소금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텀블러 안에 식초와 미지근한 물을 2대 8로 넣은 후 소금을 2스푼 넣어서 흔들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입에 닿는 부분도 세심하게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입구가 좁아 세척하기 힘든 텀블러는 달걀 껍데기를 활용해 보세요. 잘게 부순 달걀 껍데기를 약간의 물과 함께 넣고 흔들어주면 달걀 껍데기 안쪽에 흰 막이 물때와 앙금을 용해해주면서 깔끔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텀블러 종류와 상관없이 찌든 때와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텀블러 냄새가 내부에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뚜껑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텀블러 세척 시 항상 뚜껑에 고무 패킹을 꺼내서 식초물이나 쌀뜨물, 베이킹소다를 섞은 물에 담궈둔 후 칫솔이나 솔로 닦아주면 됩니다. 깨끗이 씻었다면 이후 충분히 말려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충분히 드는 곳에서 완전히 말려주면 됩니다. 남은 음료는 되도록 빨리 버리고 헹궈주는 게 좋고요. 냄새 제거를 위해 물에 너무 오래 담궈두면 오히려 보온, 보냉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또한 한 텀블러는 사용한 지 3년이 넘으면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 몸과 환경을 모두 지킬 수 있는 텀블러 사용하기. 깨끗하게 텀블러 관리하시고 내 몸과 환경 모두 지켜주세요.